그러니까 2020년하고 지금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그냥 금리가 쭉 낮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장에서는 미국 금리 기준으로 금리가 뭐 한 5.25에서 5.5% 이렇게 엄청난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금리 인하까지 합쳐지면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직접적이거든요. 그러면 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을 정도에는 불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첫날이죠. 6월 1일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 점심인데요. 드디어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됐죠. 네, 이게 월봉입니다. 달이라고 써있죠. 한 달마다 이게 캔들이 갱신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년 한 9월부터 양봉이 계속 이어졌어요. 네, 7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있거든요. 녹색이 양봉이고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은 올라간 거, 빨간색은 떨어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있었죠. 그리고 4월에 한 번의 음봉이 떴었어요. 네, 꽤 많이 떴죠. 3월달에 올린 거를 다 뱉어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대신에 5월 초에 한번 크게 빠지긴 했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전쟁 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많이 대부분 회복했어요. 4월에 빠진 거를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키높이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한번 올렸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한번 또 올렸다가 뭐 그냥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횡보라고 하죠. 횡보. 지금은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일 때가 가장 재미없고 심심해요. 왜냐하면 빠지면 뭐 더 사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잖아요. 또 막 많이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이라도 좀 드는데 뭐 오른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느낌이 들 거예요. 재미가 없다?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미가 없죠.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재미가 없을 때에는 큰 폭의 하락이 잘 나오진 않아요. 네, 큰 폭의 하락이 그러니까 뭐 작은 폭의 하락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재미없을 때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떨어졌다가 재미없다가 조금 빠졌다가 올라가고 보통 요런 게 많거든요.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약간 하락장의 느낌이 있었죠. 네, 큰 상승이 있다가 좀 이렇게 횡보하다가 좀 빠졌죠. 빠졌다가 올라가고 또 횡보하다가 좀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여긴 좀 횡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라가고 올라가기 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 누가 봐도 이게 크게 올랐잖아요. 올라가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뭐 큰 폭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어찌됐든 하락을 한번 줬다가 크게 쏘아 올리는 게 보통의 패턴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하락이 있은 다음에 상승하죠. 여기도 하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반드시 하락이 있은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하락되고 상승되고 여기가 좀 컸죠. 여기서부터 이 상승폭이 엄청 컸잖아요. 이때는 하락폭도 컸습니다.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을 줬죠. 근데 이게 항상 통용되는 게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승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승장에서만. 지금이 상승장인 거는 부인할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물론 상승장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하락장이 아니죠. 여기도 이게 작은 스케일로 보면은 여기도 하락이 있은 다음에 또 상승이 있었고 하락한 다음에 상승이 있었죠. 상승이 있으려면 일단 하락을 한번 줘야 되거든요. 하락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오르려면 하락이 약간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좀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좀 조용하죠.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1시간 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67,000달러를 살짝 깼어요. 네, 제가 한 번은 깰 것 같다고 톡방에서도 말씀드리고 방송에서도 한 번쯤 말씀드렸었는데 67,000에 그래서 저는 알람을 걸어놨었거든요. 알람을 걸어놓긴 했지만 이게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이사도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임장도 가고 어저께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이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긴 했지만
뭐 따로 뭔가를 하진 않았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포지션 들어갔으면 돈 좀 벌었겠죠. 하지만 멘탈이 너무 없어가지고 멘탈이 없을 때 저는 그 포지션 들어가지 않거든요. 거래하지 않거든요. 좀 정신 멀쩡할 때에도 벌기 힘든데 멘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한번 잠깐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상승 중이긴 하죠. 30분 봉을 한번 볼게요. 30분 봉을 한번 보시면 저는 차트 흐름에서 RSI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밑에 있는 이 차트가 RSI 차트입니다. 어저께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1시에 67,000달러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서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죠. 이게 과매도 구간 내려온 때를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과매도 구간이 내려와야 좀 매수 찬스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랐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진 않고 뭐 좀 더 오르다가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저점을 갱신할 것 같아요. 저점은 더 낮아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RSI는 여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점은 낮아졌는데 고점 RSI는 높아지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저점은 낮아졌잖아요. 하지만 RSI는 올라가는 거. 네, 이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상승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약간 좀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산되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발산을 한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발산 그래프를 생각하면 보시면 저점이 낮아지죠. 상승폭은 더 커지죠.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표예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쯤에 걸리면 제 생각에 오늘 밤이나 내일쯤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때는 저는 일부 사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30분 봉이잖아요. 30분 봉은 단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타는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나는 존버 탄다 이러신 분들은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네. 단타 치면 안 돼요. 아니 단타 치고서 존버하면 안 됩니다. 단타는 어디까지나 단타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잡는 건데 갑자기 존버를 한다? 이거 좀 포지션이 바뀌었죠. 이러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승할 걸로 저는 주로 확인 매매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올라가다면 요쯤에 사거든요,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빠지면은 그때는 요 저점 갱신하면 그때는 매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손절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손절 라인을 그어놓고 그 라인이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냐?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그럼 더블 상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한 번쯤까지는 더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블 상다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손절 라인을 원칙을 갖고 가져간 다음에 단타를 쳐야지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가 존버하고 이건 뭐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존버를 잘하는데 존버하기에는 어떤 방법이 좋냐 또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존버를 잘하시는 분은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존버 하시는 분은 분할 매수하시고 단타를 좀 손절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번 더 빠지면은 네, 여기는 단타 치기 되게 좋은 자리죠. 갔다가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큰 관점으로 보면 한 4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물대가 명백하게 보이죠. 네, 여기만 닿다 하면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쭉 간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중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빠졌다 갈 것 같긴 합니다만 한 번 더 빠졌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7K를 지금 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물론 오늘 한번 깨긴 했지만 뭐 요 정도는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을 미세하게 넘어갔다고 깨졌다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하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매물대가 좀 단단하게 쌓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는 사실 요 정도예요. 최소한 한 요 정도? 한 62,000 정도, 61,000, 2,000. 요 부근에 매물대를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존버 타실 거면, 장기 투자할 것일 거면, 장기 투자용으로는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분할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장기 투자하는 이유는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억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봐서 투자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9,400에 사든 9,200에 사든 9,600에 사든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장기 투자하면은 네,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9,600에도 일부 사고 9,400에도 일부 사고 9,200에도 일부를 사고 이게 분할 매수하면 어차피 이 정도 가면은 수익률은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좀 스윙 관점입니다. 뭐 대략 한 한두 달, 네, 요 정도를 바라보고 네, 투자하는 거죠. 요때 투자해서 예를 들어 뭐 요 전고점 뭐 한 요 정도 71K나 뭐 요 정도 도달하면 네, 저는 매도할 생각이에요. 단타용이니까 스윙 투자용 관점이니까 이렇게 내 포지션을 좀 정해야 돼요. 저는 좀 계좌를 나누거든요. 단타 계좌 따로 있고 스윙 계좌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장기 투자용 계좌가 따로 있거든요. 장기 투자는 당연히 현물로 접근해야 되고요. 장기 투자를 선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뭐 얘네들은 현물이 좋긴 한데 그리고 뭐 선물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소액으로 저배율로 네, 일단 경험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스윙 투자나 단타 투자를 하실 분은 리스크 관리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리스크 관리 안 하고 단타 치면은 잔고가 빵원이 됩니다. 네, 한두 번은 벌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잔고가 유지가 안 돼요. 뭐 벌다 빠지다 하면 점점 줄어들거든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같이 가긴 하지만 네, 미세하게 좀 다르거든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 매물대를 되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67K 같은 존재가 이더리움에서는 한 3,700달러대 요 정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68,000 되면은 얘가 3,800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얘가 잠깐 뭐 6,600도 갔었죠. 66,000도. 네, 그럼 얘도 좀 빠지고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되게 높은 편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러면 비트코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62K 라인까지 빠지면 얘는 뭐 한 3,500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빠지면 3,100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요 정도나 요 정도가 오면은 네, 저는 일부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계속 횡보만 하고 기회를 안 주네요.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기다려야 돼요. 네, 인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여기 안 주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럼 뭐 포지션 안 들어가면 되죠. 네, 추격 매수는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안 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이 자리를 주어야 사는 거죠. 네, 이 자리를 주면 그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는 좀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인내 없이 네, 투자로 돈을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미스터 크립토라는 분이 올리신 트윗인데 2020년과 2024년이 현재죠. 되게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Just like in 2020. 그러니까 2020년하고 지금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파란색, 보라색이죠. 네, 보라색 뉴 웨일스. 그러니까 신규 거래 물량이거든요. 신규 거래 물량이 늘어나다가 2020년에 폭발적으로 늘었죠. 이 다음에 진짜 찐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그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릅니다. 2020년 초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2020년 대략 한 5월 정도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상승이 있었던 거는 2020년 12월에서 2023년 1월 뭐 요때 찐 불장이 있었거든요. 2024년도 물론 당겨질 수는 있지만 시기가 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때는 12월쯤에 뭐 찐 상승이 있었지만 저는 빠르면 여름 한 7, 8월 진짜 빠르면 7, 8월 한 가을 정도에는 네, 불장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에는 한 번쯤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되게 높잖아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과연 언제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한 9월쯤 보고 있습니다. 9월이랑 11월이랑 이렇게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2020년에는 그냥 금리가 쭉 낮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장에서는 금리가 뭐 한 5.25에서 미국 금리 기준으로 5.5% 이렇게 엄청난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금리 인하까지 합쳐지면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직접적이거든요.
그러면 좀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한번 크게 눌림목 주면은 이거는 이제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요때는 좀 선물도 약간 스윙 관점으로 한 달 정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물론 현물은 그대로 계속 갖고 가고 있어요. 한 개도 판 거 없습니다. 아니 0.01개도 매도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매수하고만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비트랑 이더는 추가로 더 사진 않고 있고요. 횡보하고 있으니까 좀 사기 애매하더라고요. 분할 매수하면 모를까. 네, 잠깐 광고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이게 돈이 먼저다 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강의 3개가 런칭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인 강의가 있고요. 네, 코인 강의 8기죠.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총 4주간의 수업입니다. 수업 4번에 10만원이면 가성비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때 17일, 그리고 24일, 31일. 네, 17일 이미 지났죠. 네, 녹화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녹화본 수강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6월 7일이죠. 6월 7일 날은 라이브로 시황 플러스 뭐 그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알트 플러스 비트코인 시황 뭐 이런 거를 라이브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현물 비트코인이나 뭐 그냥 기타 코인들 현물을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차트 보는 법이랑 선물 투자하는 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물 투자는 되게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차에는 바이낸스 사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코인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돈이 먼저다 사이트에서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 정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경매 생기초 13기 경매는 좀 미리미리 배워두면 나중에 좀 쓸모가 많으니까 수강료는 15만원입니다. 5월 16일, 23일, 30일 녹화 강의입니다. 권리 분석이라던가 뭐 어떻게 하면은 뭐 경매를 투자할 수 있을지 뭐 매우 상세하게 다 알려드리거든요. 3주차 때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투자하는 법 뭐 이런 거 법인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때는 2주에 걸쳐서 실제 경매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경매 투자 플러스 특수 물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초보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얼마든지 수강이 가능하시니까 이것도 역시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강의 수강료는 10만원이고요 5월 22일과 5월 29일에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2일 날 하는 강의는 실제로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일반 분양이죠. 일반 분양이나 특공 어떻게 하는 게 당첨될 수 있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때는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점이 딸리신 분이나 뭐 주택이 2주택 이상 되면은 어차피 청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분양권을 좀 관심 갖고 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내년에는 분양권 시장에 좀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내년에는 분양권을 좀 잘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기초를 좀 배워야 이것도 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초보자분들 대상이니까 그냥 부동산을 처음부터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